네, 안녕하세요. 태모아빠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1년 전 딱 이맘때 왔던 곳입니다. 바로 어디냐고요? 짜잔, DM텍 다기능 올뉴 더뉴 기어봉 DM텍. 제가 딱 1년 전 오늘 딱 1년 전 이맘때쯤 여기 와서 뉴페이스 기어봉을 장착을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지금 올뉴 더뉴 기어봉 새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좀 제품 출시는 한 달 전쯤 됐고요. 시판은 아마 시판도 아마 한 달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예전과는 다른 기능이 뭐냐? 그거는 제가 이따 차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뉴페이스 기어봉은 다른 업체에서 제작해서 기성품이 나온 상태에서 모듈을 사장님께서 제작을 한 거고, 지금 올 뉴 더 뉴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금형까지 자체 제작을 하셔가지고 100% DM텍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새 제품입니다. 그럼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태모아빠입니다. 자, 새롭게 바뀐 DM텍을 소개하겠습니다. 가게가 복층으로 상당히 넓어졌죠. 곧바로 탈거 작업은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어차피 탈거 모습이나 장착 모습은 보셨기 때문에 먼저 새로 나온 올뉴 기어봉의 이건 연습용이거든요. 연습용의 모습입니다. 테스트용이고요. 사장님께서 작업하고 테스트를 할 때 쓰는 모델입니다. 일단 외관적으로는 바뀐 부분이 약간 좀 에쿠스 기어봉의 느낌이 좀 나고요. 이 위쪽 판넬은요. 그리고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뉴페이스 기어봉 모습을 살짝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각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그립감 자체가 이제 확실히 예전 뉴페이스 기어봉 때 눌리던 이 불편한 조작감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버튼이 하나가 같이 보이겠지만 이게 기능이 달라요. 버튼이 양쪽으로 두 개의 버튼을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적 느낌은 일단 좀 세련돼 보이고 좀 더 중후한 맛, 그러니까 약간 좀 남성다운 느낌. 약간 뉴페이스 같은 경우에 약간 여성미가 좀 남쳤다면은 올뉴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남성다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일단 탈거 작업 진행되고 장착하고 나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모아빠입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기어봉에 대해서 사장님과 설명을 좀 들어보고 바뀐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1년 넘은 거였네. 작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한번 갖다 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일단은 먼저 반갑고요. 네. 이거 제가 듣기로는 이거 사장님께서 다 독자 개발을 해가지고 모듈부터 금형까지 다 일일이 제작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잖아요. 네, 디자인까지. 그렇죠.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올류 기어봉입니다. 올뉴 기어봉. 네. 요즘에 올류하고 더뉴가 대세이기 때문에 네. 좀 이름을 좀 카피했습니다. 약간 4차 산업을 대비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일단 그 예전에 뉴페이스 기어봉 나오고 나서 에쿠스 있었죠. 그렇죠. 네. 에쿠스랑 그다음 뉴페이스가 나오고 나서 네.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면 외관적으로 먼저 바뀐 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외관적으로는 일단 인체공학 설계라고 모든 기아봉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즉 인체공학적이다는 얘기는 운전하면서 기아봉을 잡았을 때 네. 얼마나 자기 몸에 네. 또는 손에 딱 맞게끔 네. 안기는 맛이 있는가. 그렇죠. 거기에서 인체공학이라는 게 들어간 건데 네. 그 기아봉은 잡을 때 편해야 돼요. 네. 첫째는. 근데 네. 잡았을 때 미끄러진다든가 네네. 또는 솔직히 뭐 운전 양손 운전이지만은 네네네. 우리들이 운전하다 보면 확실히 팔걸이 이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얹어놓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형상들 네. 네, 그런 것들은 인체공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우리 기아봉은 약간 각을 줬어요. 네네. 예, 보통 일반적인 기아봉들은 다 서 있죠 이렇게. 네, 그렇죠. 서 있어가지고 특히 P에서는 그나마 괜찮지만은 네네. 얘가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 상태로 오게 되면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네. 팔걸이로는 못 쓰고 또 잡기도 좀 애매합니다. 네. 우리 것은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약간 네.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얹어줄 수 있지만은 네네. 얘가 드라이브로 올 때는 더 편하게끔 네. 손으로서 뭐또 스위치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뉴페이스랑 올 기어봉을 이제 오늘 처음 봤지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눌렸었어요. 그래서 얘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항상 간섭이 생겨가지고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네. 좀 뒤로 당겼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 딱 잡혀요. 그래갖고 지금 별 다른 불편한 것도 없고 오히려 더 그립감은 확실히 좋아진 거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네네. 있어요. 외형적으로 네네. 겉보기엔 똑같지만은 네네. 위에 그 상면 버튼을 네네. 이완화해가지고 시소 방식을 써서 네네. 좌누름, 네. 우누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 이게 버튼이 두 개라는 네.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통 하나 같은 경우라면은 여길 누르든 네. 여길 누르든 여길 누르든 눌리는 오작동의 우려가 있는데 네네. 저희 건 가운데 눌러봤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 저 한번 항시 눌러볼게요. 아,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네. 양쪽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반응을 보이는 아. 거죠. 좌우로. 그러네요. 네네. 재밌죠? 뭔지 그리고 그냥 외관적으로는 지금 버튼이 이게 원 버튼이지만 지금 투 버튼 기능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역자 꺾인 거. 그리고 제가 좀 아까 봤을 때 여기 상판은 약간 에쿠스 기어봉의 느낌이 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전반적인 디자인은 뉴페이스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또 남성틱하고 중후한 맛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 이제 기능 설명을 좀 들어가 볼까요? 기능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네네네. 자, 기본적으로 예전에 에쿠스 다기능 기어봉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네. 뉴페이스 다기능 기어봉 네. 그 전체를 밟아보면서 기본 기능은 똑같습니다. 아, 네. 키온시 세레모니라든가 네네. 무드 등, 네. 뭐 훅감, 네. 비상등, 땡큐 비상등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 새롭게 온류가 나오면서 두 가지 기능이 더 첨부가 됐어요. 네네. 세 가지구나. 첫째는 이제 도어 온납 기능, 네. MP 모드에서 기아봉을 놨을 때 네. 잠겼던 문이 열리는 기능 그것이 추가가 됐고 네네네. 두 번째는 노브 비상등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네네. 굉장히 편한 비상등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누른다든가 네. 손가락을 이렇게 누른다는 이런 불편함이 없이 그쵸, 예전에 이 버튼으로 눌렀었죠. 지금 이 움직인 노브를 아, 비상등화 시켜가지고 네네네. 얘가 피아레도 넘어갈 때는 안전 락 해제 장치도 써먹지만은 네네네. 일단 드라이브 상태에 왔을 때는 얘가 비상등 수치가 됩니다. 아, 한 번- 저절로요? 한번 툭 치게 되면은 땡큐 비상등, 네네. 0.5초를 눌렀다가 뜨면 항시 비상등. 아. 그래서 M 모드와 D 모드에서만 작동되는 주행 중에 빠르게 편하게 쓰라고 만든 이 노브 비상등이 실용시나 특허를 지금 출원 중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있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실까, MP 막 이래갖고 이해를 못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주행 중일 때만 노브가 비상등 역할을 하게 되고요. 파킹 쪽에 와 있으면 그냥 땡기는 역할만 하는 게 그렇죠. 맞는 거죠? 예. 아, 그럼 일단 그건 일단 시험에서 한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네네. 기능이 추가된 게 오토 스탑을 자동 오프시키는 기능이 또 추가됐습니다. 아, 오토 스탑을요? 예, 네. 보통 오토 스탑이 편하라고 만든 회사에서 만든 네네네. 기능인데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네네. 차가 많이 밀리게 되면 수시로 꺼져버리고 네네. 짜증 나죠.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키자마자 이 스위치를 눌러서 예, 꺼요. 오토 스탑을 꺼버리는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옵션이지만은 시동을 키자마자 이 오토 스탑이 꺼지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또 모듈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는 QM6고요. 지금 QM6, SM6 다 똑같을 거예요. 보통 시동을 켜게 되면은 오토 스탑이 바로 활성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제 제품으로 뭐 메모리 모듈이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저절로 끄게끔 설정해서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기어봉으로 지금 그 기능을 탑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동을 켜자마자 오토 스탑이 바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프가 돼서 시동이 켜지게 되고요. 그걸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눌러서 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가 달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 스탑이 잘 작동이 됩니다. 겨울에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게 불편하냐면은 제가 이제 차가 막힐 때가 있어요. 원래 설명서에는 얘가 뭐 30km 주행 이상 갔을 때 오토 스탑이 활성화가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10km만 밟아도 가다 섰을 때 또 꺼져요.
그리고 또 차 앞으로 가면은 살짝 안 떼고 앞으로 좀만 가는데 또 꺼져요.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사람들, 아마 저처럼 공감되시는 분들은 이거 항상 먼저 차 시동 걸면 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시동을 걸면서 오프를 시킨다는 거죠. 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이 오토스탑을 오프 시키는 방식은 또 그 코딩, 네네. 코딩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은 이건 코딩 필요 없이 네. 우리 모드를 해서 자체 지원합니다. 네. 키를 켜볼게요. 네. 키를 키게 되면 2회전 세레머니가 돌아가면서 세레머니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무드등이 들어갑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오토스탑은 이제 꺼지게 돼 있어요. 네. 자, 자, 세레모니 돌고요. 자, 이제 무드등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무드등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시동을 켰는데 오토스탑이 꺼져 있어요. 이제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방금 신호 막 지금 켰거든요. 다시 한 번만 시동 그럴까요? 꺼볼게요. 자, 이 상태 꺼진 거죠. 네. 이제는. 네, 그럼 문을 열고 나갔다 다시 네. 왔다 네. 했을 때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꺼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QM6 아닌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불이 켜져야지 꺼지는 거예요. QM6 타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켜져 있는 게 꺼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해제되었습니다. 오토스탑이 해제되어 있다고 바로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세레머니 방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기아봉이라면 뭐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훅감, 네네. 후진할 때 비상등. 네. 네, 지금 훅깜빡이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로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모드는 R 모드고요. R 모드에서 저절로 훅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훅감이 이제 또 R 모드를 벗어나면 꺼지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 후진에 들어갔을 때 똑딱똑딱이를 싫어서 네네. 훅감을 좀 없애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불가능 했었거든요. 네네. 모든 모드를 다 지원했기 때문에 네네. 또 어떤 경우는 딴 데서 사제로 훅감을 달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네. 또 훅감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네. 작동이 안 됩니다. 아. 이번에 모듈 추가는 훅감 온오프를 자기 의지대로 운전자 본인이 네네. 저는 훅감이 필요 없습니다 할 때는 네. 간단히 모듈에서 오프시키게 되면 훅감이 제어가 됩니다.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아. 기능도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N에서 드라이브 모드, 네. 드라이브 모드가 되어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기능은 전자 파킹 설명에 빠졌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전자 파킹 걸린 상태에서 네네. 피해서 벗어나게 돼도 네. 파킹은 안 풀립니다. 네, 그쵸. 그러면 어차피 가고자 파킹을 벗어나는데 네네. 파킹이 걸렸기 때문에 악셀레터로 때려 풀든가 네네네. 또는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눌러갖고. 눌러서 네. 꺼주시든가. 이건 저거구나. 파킹이니까 네네. 네. 꺼주든가 네네.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이제 손으로 누르는 것도 당기는 것도 귀찮아요. 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네. 또 한 가지는 악셀레터로 때려서 풀게 되게 되면 차가 진동이 약간 우욱하는 진동과 같이 느낌이 안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약간 울컥거리죠. 그것이 네. 또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서 이번 모듈에 들어간 것은 자동 전자 파킹 오프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P 모드에서 네. R이나 D 모드로 이동이 네.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전자 파킹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켜져 있는 거를 네. 네, 뒤로 이동해 바꿔- 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를 해놨을 때 저희가 이제 시동을 걸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시동을 키면은 원래대로면 얘가 항상 켜져 있어요. 그리고 악셀을 밟아야지만 꺼지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울컥거림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바로 그냥 뒤에 놨을 경우 저절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출발이 가능하고 또 하나가 이제 후진할 때 저희가 주차할 때 막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번엔 후진으로 가볼까요? 후진. 네. 풀렸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를 할 때 후진으로 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악셀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심한 진동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훅 하고 가는데 바로 풀리니까 이제 부드럽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기능은 네. 주행하다 보게 되면은 차가 많이 밀릴 때가 있어요. 네네. 밀리게 되면 발도 아프고 쉬고 싶은데 그냥 네네. 브레이크를 놓으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차가. 그쵸, 그쵸, 그죠? 그쵸. 그럼 네. 어떻게 합니까? 또 파킹을 손으로 걸든가 네네네. 또는 기아를 중립을 놓든가 네네. 해야 되는데 기아를 중립을 놨을 때 평지라면 안 굴러가겠지만 네네. 약간 경사하시게 또 굴러가겠죠. 네네. 이럴 때는 손가락으로 또 누르려면 쳐다봐야 돼요. 네네. 이 상태에선 N 모드에서는 네네. 우측 버튼이 네네. 파킹 온 버튼이 됩니다. 자, 우측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네요. 네. 오. 이러면 이제 발을 띄고 놀고 있다가 네네. 앞차가 움직이네? 네.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드라이브로 집어넣으면은 전자 파킹이 자동으로 풀립니다. 아, 그럼 요거는 이제 311 때도 그렇고 신호등 대기할 때도 되게 그렇죠. 편하겠네요. 네, 한참에 대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오토 스탑이었나요? 오토스탑. 네, 오토스탑이었는데 이건 스탑앤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로 보게 되면 네, 스탑앤고. 현대차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브레이크를 발을 떼고 있어도 멈춰 있다가 누르면 그냥 가는, 그러니까 스탑앤고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신호등이 만약 빨간불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막 걸리면 한 3분, 한 2분 정도 대기를 하잖아요. 그때 중립을 놓으면은 요걸 한번 누르면 이렇게, 네.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옆에 버튼, M 모드에서 옆에 버튼을 눌러야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발을 누르고 있는 거죠. 브레이크 밟고 상태에서 드라이브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편하겠네요. 그럼 이제 스위치가 뭐 아까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했는데 왼쪽으로 들어볼게요. S 버튼이 좌누르면 우리가 보통 크락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드라이브 상태에서 네네. 얘는 전 구간 드라이브 M 모드 빵 또는 뭐 파킹 빵 전 모드에서 왼쪽 누르면 빵빵이에요. 빵빵이에요. 빵빵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이브 상태에서 비가 조금씩 올 때가 있어요. 아예 비가 많이 오면은 와이퍼를 이렇게 내려서 착착착착 움직이면 되는데 비가 조금씩 올 때는 짜증스럽죠. 그러면 이제 우적 감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이 안 보인다 할 때 한 번 이렇게 톡 흔들어주고. 네, 맞죠. 안 보인다 톡 흔들어주고. 이거 되게 짜증스럽습니다. 또 인터벌로 한 단 내려가지고 타임 조정해놔도 빠를 때는 빨라요. 빠를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늦고 비가 올 때도 뭐 안 닦아주고 또 짜증나. 그럼 또 건드려야 돼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그리고 위해서 이건 여담인데 남자들이 쓸데없는 가오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오면은 안 하고 있다가 많이 쌓였다 딱 한 번씩 하거든요. 나는 잘 볼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S 버튼의 우 누름을 눌러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우 누름은 자, 일단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누르게 되면은 와이퍼가 움직여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릴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테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와이퍼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N에 놨을 때는 얘가 파킹 기능이 생겨요. 파킹 온 기능. 그렇죠. 파킹 온 기능이 생기고. 근데 얘를 지금 뒤에 놨을 경우에는 또는 후진이나 후진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와이퍼 기능이 생기는 거죠. 파킹도 마찬가지로 와이퍼 기능. 지금 버튼 하나로 여러분이 지금 두 개를 벌써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빵빵이에요. 왼쪽은 무조건 빵빵이에요. 와이퍼. 그렇죠. 와이퍼인데 N 모드에서만 이제 파킹 파킹이 이제 온이 됩니다. 온 기능 이렇게 켜지는 거죠. 신기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비장의 카드, 노브 비상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아봉을 보게 되면 뒤쪽에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노브 스위치.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지금 스위치인데 이걸 노브라 그래요. 이걸 노브라 그러는데 이걸로 이제 비상등 기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주된 목적은 우리가 DN 넘어갈 때 R이나 P를 넘어갈 때 실수로 넘어가지 말라고 락을 잡아주는 그 기능이에요. 얘를 눌러야만이 이를 넘어갈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행 중에는 눌 일이 없잖아요. 주행이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얘를 가지고 비상등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렇죠.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드라이브 지금 모드가 되어 있고요. 비상등 한번 툭 치면은 땡큐 4회 비상등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제가 노브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비상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때는 안 들어옵니다. P에서 눌러보면 안 들어와요. 근데 주행 중일 때 D 상태에서 이쪽 후부터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이게 써먹을 때가 어떻게 써먹냐면은 우리가 보통 차선을 바꿀 때 좌측 깜빡이를 놓고서 창문을 내리고 왼손으로 흔들흔들하게 되면은 양보를 많이 해주는데 우측 깜빡이를 놓고서 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럴 때는 양보를 많이 못 받아요. 이럴 때 주행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노브를 한번 툭 쳐주게 되면은 비상등이 같이 들어왔다가 4번 만에 꺼지고 우감은 또 살아남기 때문에 뒷차가 봤을 때는 우감 양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비상등 양보해줄까? 한 번 더 또 비상등 들어오네? 양보해주지. 그러면 양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땡큐 등 같은 거잖아요. 그 양보 받았으면은 가면서 또 쌩까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땡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땡큐 등이 지금 노브에 달린 거죠. 이걸 우리 달리면서 뭐 요거 눌러 비상등 켜고 이거 끄고. 응급 상태에서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서도 이제 보통
이게 버튼이 너무 작잖아요, 솔직히. 자, 안 보이고 잘못하면 도라고 열리죠. 이렇게 열려버리죠. 그렇죠. 예, 그런 기능 때문에 확실히 주행 중에는 편한 기능 같네요. 땡큐를 봤으니까 그럼 항시 비상등은 어떻게냐고 물어보겠죠. 네네. 항시는 뭐냐면 이게 항시예요. 누르면 다시 누를 때기 전까지는 항시 들어와 있는 비상등. 네, 그렇죠. 누르면 꺼지겠죠. 자, 항시 비상등은 뒤에 노브를 0.5초간 눌렀다가 띄면 됩니다. 아, 좀 길게. 네, 좀 살짝 길게. 네. 깜빡 들어오는 시간이 0.5초거든요. 네네. 그럼 얘가 눌러서 들어올 때 놓으면 돼. 자, 네네. 해보겠습니다. 자, 누릅니다. 자, 들어오죠. 놓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항시 비상등입니다.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나요? 계속 켜져 있어요. 그 끌 때는요? 끌 때는 그냥 툭. 아, 이거 편하네. 다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번 건들면 얘가 4번 들어왔다가 꺼지고요. 그죠? 꺼졌죠? 그리고 누르고 있다가 떼면 항시로 갑니다. 그리고 끌 때는 끄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P에서는 안 되고 DM 모드, 주행 모드에서만 주행 모드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에서 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노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기능이 사라지게 되고요. 다만 저희가 주행 중일 때는 이 기능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파킹이나 후진을 가더라도 얘를 눌러야 가지 않느냐 얘기죠. 그럼 그렇죠. 누르고 가게 되면은 비상등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것도 방안해가지고 또 개발을 한 게 우리가 노브를 쥐고 지나갈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보여주시겠어요? 볼까요? 자, 이제는 파킹을 가봅니다. 네네. 자, 제가 천천히 가볼게요. 네네. 어떻습니까? 오, 아까는 누르기만 했는데 아까는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피해서 뒤로 오게 돼도 이걸 누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비상등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누르고 들어올게요. 눌렀어요? 네. 드라이브죠?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오죠? 손 쥐고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네네네. 손 놨어요 이제. 이때부터 2초 후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자, 이것이 노브 비상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언락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짜증스러운 게 특히 QM이나 SM 같은 경우라면 주행하면 문이 잠겨요. 이렇게 타거다 잠기는데 SM6은 뭐 저 문고리를 2번 당기면 열리고 그러는데 2번 당기는 법을 아시는 분은 또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항시 그래요? 2번 당기면 열려요? 저 처음 알았어요. QM 게 없을 거예요. 항시 문 잠겼어. 그죠. 짜증나. 그러면 또 열어줘야 돼. 그죠? 또 잠겼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행 중에 섰어요. 자, 누구를 친구를 내려줘야 돼. 자, 문이 내리려면 폼 잡겠지 이렇게 차 쓰면서 우측 깜빡이 놓고 잘 가라 할 때 열렸죠. M 모드, MP 모드 도어 언락 시스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주행 중일 때 M으로 가시면 주행 중일 때 M으로 가도 신호는 한번 가지만은 문은 안 열립니다. 왜냐면은 속도 달린 주행 중이기 때문에 달리는 중에서는 절대로 문이 안 열려요. 다시 그러면 뒤에다 놓고 깜빡이 끄고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럼 다시 잠기는 거죠. 그럼 또 잠기죠 이렇게. 자, 이제 뒷사람이야. 뒷사람 또 내려줘야 돼. 자, 내려줍니다. 차 세웁니다. 빠이빠이 잘 가 하고 나는 또 주행을 하겠죠 이렇게. 그럼 또 잠기겠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서 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다라고 가정하에 얘기를 해볼게요. 다 같이. 자, 우리가 루루랄라 쭉쭉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쭉 대고서 파킹 딱 집어넣고 운전자는 또 뭔가 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 사이에 친구들이나 뭐 식구들은 가만히 앉아서 운전자 얼굴을 말똥말똥 쳐다보지 않습니다. 뭐 운전 내리려고 문구리부터 잡아 이렇게. 맞아. 그러면 또 잠겨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항상 문 안 열려 이러면서 좀 기다려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지금 파킹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 도어 언락이 됩니다. 파킹에 들어갔을 경우에 PM, MP 모드 도어 언락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렸죠.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드릴까요? 자, 하다가 이제 잠기겠죠. 자, 이제 파킹 들어갑니다. 루루랄라 파킹 들어갑니다. 파킹 들어가면 다 열리는 거. 다 열립니다. 다 열리기 때문에 뭐 좌우로 내리든 알아서 잘 내리고 운전자는 핸드폰도 챙기고 지갑도 챙기고 내리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제가 상황 설명을 좀 드리냐면요. 뭐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손님을 태우신 분도 있을 거고 저희가 딱 내렸을 때 보통 이제 파킹을 해놓고서 뭐 비상등을 켜놓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일단 문고리부터 잡아요. 이거 안 열려, 문 열어줘 이래요. 그리고 막 요거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M 모드로 놔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거나 다시 한번 잠가주시고 그리고 아예 그냥 파킹을 한번 더 볼게요. 파킹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운전자는 시동을 끈다고 해서 파킹 바로 놓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놓자마자 그 사람은 그냥 바로 문을 열고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당 같은 데 가시면은 뭐 다 같이 문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생각보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럴 때 되게 유용한 기능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등카드가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모델은 스페셜 모델이에요. 네네네. 우리 올류 기어봉이 베이직, 네. 베이직 최하가 지금 13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션 모델, 네네. 에디션이 18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스페셜 모델, 네네. 스페셜인데 얘가 21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공임이 빠진 거겠죠. 네네. 기아봉을 사다가 네. 자기가 재주가 좋으면은 직접 하셔도 되고. 힘들면 친구를 불러다가 술 한잔 먹이고 같이 일을 해도 되고, 네. 정 어려우면 샵에다가 맡겨서 공유를 주고 해도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13만 원 베이직 모델, 네. 18만 원 그다음에 에디션 모델, 네네. 21만 원 스페셜 모델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기어봉 값만 지금 이게 가격이고 여기에 공인비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네. 왼쪽에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그 보톤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네네. 여기 보면 이거 두 개가 있죠. 뉴페이스 때도 있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개조를 했던 거죠. 네네네. 이것이 이제 두 개의 버튼이 있어가지고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연결해서 네. 쓸 수가 있어요. 도어 언락도 되고, 네. 또는 뭐 썬루프 온오프, 네네. 오프 크루즈, 네. 그다음 드라이브 모드 변경, 네네. 뭐 워크인, 뭐 네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 특히 제일 좋은 게 네. 좌우 깜빡이 시스템이나 네네. 또는 패들 시프트 업 다운, 네. 기어 업 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나는 기어를 네네. D 모드에서 네네. 운전 중에 꼭 M을 누르고서 네네. 다운 업, 네. 다운 업을 하던 것을 네. 난 이게 싫다. 그냥 D에서 네네. 이걸 누르게 되면은 기어 업 내리면 기어 다운 이걸 하고 싶다 할 때는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네네.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고, 이 차는 지금 그 기능은 안 들어가 있고 네. 좌우 깜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 깜빡이 시스템인데, 좌우 깜빡이 시스템이 뭐냐, 깜빡이가 여기 있는데도 뭐 이게 또 깜빡이야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교과서 쪽으로 운전을 하면은 네네. 큰 문제는 없지만, 네네. 보통 남자는 가오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우감, 좌감, 이게 조금 좀 네네. 박샤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측 버튼 오른쪽에 그 우측에 있는 것은 네네. 우측 깜빡이, 네네. 밑에 있는 것은 좌측 깜빡이에요. 네네네. 5회 설정했는데, 설정했으는 네네. 원터치 뭐 5회, 즉 7회, 8회, 9회까지 다 설정이 가능해요. 네. 지금은 딱 5회를 해놓는 게 5회가 제일 편안하더라고요. 한번 툭 쳐볼까요? 한번? 그럼 툭 치게 되면은 우측 깜빡이 5번 설정입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측 깜빡이. 깜빡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잘 나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눌렀을 경우에 좌측 깜빡이. 저기 들어와. 여기 좌측 보이시죠? 이번에는 우측을 누를게요. 네, 우측. 한마디로 지금 이 버튼이 우측 좌측이에요. 저희가 이걸 위로 올려주면은 우측 깜빡이고 밑으로 내면 좌측 깜빡이잖아요. 똑같아요. 위로 올렸을 경우에 위에 깜빡이가 우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좌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에도 이런 기능은 있어요. 네, 맞아요. 살짝 톡 치면은 3회인가 될걸요? 네네. 3회, 그죠? 네, 살짝 내렸어요. 3회 이렇게. 네네. 문제는 이걸 살짝 치려면 굉장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살짝이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다 보면 넘어가 버리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 힘들거든요. 네네. 짜증나죠.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쳐주기만 하면은 바로 5회 설정. 네네. 또 쳐주기만 하면은 또 5회 설정인데, 문제는 5회 깜빡이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네네. 미리 차가 없어서 차선이 다 변경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럴 경우에 깜빡이가 안 꺼지게 되면 또 뒤에 오던 차가 네네. 또 헷갈려서 저 차가 더 차선을 바꾸려고 그러신지 네네. 또 그 뭐 의구심이 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좌측 깜빡이가 들어왔더라도 치면 또 꺼집니다. 5회 중이더라도 누르면 바로 꺼져. 한 번 더 누르면 꺼진다는 예. 거죠? 우측감 5회 중에도 한 번 누르면 네. 꺼지고, 좌측감 5회 중에도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저희가 깜빡이를 하게 될 경우에 좌측 갔다 하면 내렸다가 우측 바로 신호를 못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좌측 넣다가 우측 바로 우측 신호로 가는 거죠. 지금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지금 저 사이드 미러 보시면요, 보통 사람이 그 깜빡이를 켜고 내릴 때 하면은 신호를 바로 양쪽 반대편으로 못 보내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네, 그죠. 저렇게 이게, 신호를 보내던 거를 지금 보시면은 신호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찍어보시면 되겠다. 내가 볼게요. 네네. 여기 한번 보면은 잘 나오죠. 예, 나온 잠시만요. 자, 또 확대 좀 하고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웃감. 네. 됐어요. 적감. 바로 웃감, 바뀌겠습니다. 적감. 네. 적감 꺼지고. 웃감. 적감. 신기하네. 적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빠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오해 말고도 그럼 항시 깜빡이는 없겠는가라고 물어보겠죠. 네네. 항시 깜빡이는 이거겠죠. 방향지시등. 네네. 항시 방향지시등. 이 레버를 완전히 미는 것처럼 네네.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게 마찬가지 단추를 0.5초간 눌렀다가 뛰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항시 방향 지시이 됩니다. 아. 자, 한번 왼쪽으로 해볼게요. 왼쪽 작감을 0.5초 이때 손을 놓으면은 이제부터는 5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켜져 있어요. 네. 끌 때는 한번 툭 꺼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비상 레버처럼 좀 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지금 들어오는 거네요. 제가 한번 그러면 우측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우측을 0.5초. 계속 들어오네요. 신기하네 이거. 근데 여러분 지금 잊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제가 지금 깜빡이 기능을 넣어서 그래요. 저는 원래 수동 운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뭐 얘기했듯이 패들 시프트 수동으로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M 모드를 진입하지 않고서도 얘를 업다운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아를. 그리고 뭐 또 다른 기능으로는 뭐 썬루프를 뭐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아까 워크닝이라고 하셨나요? 워크닝 의자를 뒤로 넘겼다가 하는 거. 그걸 버티는 거. 근데 그거는 조금 좀 수상한 짓이죠. 왜 굳이 여기서 조수석 의자를 넘길까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웬만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패들 시프트나 저처럼 그냥 깜빡이를 쓰거나 다르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기능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좌우측 깜빡이 시스템에서는 또 비상등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버튼을 같이 툭 쳐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땡큐 5의 비상등이 됩니다. 자, 이걸 좀 보시고 두 개의 버튼을 한번 같이 눌렀다 뗄게요. 네. 아까 노브랑 같은 효과가 같은 있네요. 효과입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패드 시프트를 쓰시는 분들은 비상등이 없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여기랑 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상등이 중복이 되지만은 그런 기능이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이건 제가 쓰기 편하려고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중복은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원래 뭐 지금 계속 개발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게 또 나오면은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개발 중인 게 창문 여는 거, 그죠? 네 개의 창문을 한 터치로 그냥 다 내리는 거. 그렇죠. 그건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구성하는 게 이 버튼을 두 개의 버튼을 같이 한번 툭 쳐주면 비상등인데 비상등이 아니라 툭 쳐주면 비상등이 들어오면서 이게 쫙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툭 쳐주게 되면 이제 뭐 다시 쭉 올라온다든가 뭐 이러는 걸 지금 구성하고 지금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마다하지 않으시고 계속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고요. 항상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기능은 이제 다 소개됐나요? 기능으로서는 이제 거의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능이 많으면은 여기서 무슨 전자파가 나와서 암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는 하는데 암은 걸리지 않고요. 전자파 발생은 극히 미소합니다. 그러면 전자파 발생이 미소하다는 건 뭘 증명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올류 기아봉을 이제 만들고 또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에코스 기아봉이나 UPS를 사다가 저희가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뭐 판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생각 안 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모델이 생겼잖아요. 우리 DM텍이. 그래서 올류 기아봉이 자체 모델로 출시된 이 과정에서는 앞으로는 전자파 안전 그 공인 인증서, 안전 인증서를 저희가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한 몇백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서 전자파 안전 인증을 받아서 우리 제품은 유해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걸 이제 소비자한테 어필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잘못돼서 전자적인 언밸런스에 의해 가지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고장률, 고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질 보증 같은 걸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작년에 이거 기어봉 영상을 올렸을 때 지금 한 20만 뷰 정도 기록을 했어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댓글도 많이 달렸죠. 근데 욕이 절반이었어요. 근데 물론 뭐 BMW 따라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는 그런 차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보면 튜닝이잖아요. 그러니까 튜닝이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있어서
전자계통을 건드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뭘로 인증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제 사장님께 전달해 드렸더니 그걸 이제 인증을 마크를 받아가지고 정식 상품화하고 품질 보증까지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사장님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네. 커지는데 네. 적당히 커지고 너무 크게 그렇게 키울 생각은 없어요. 그래요? 예, 튜닝이라는 게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고 네. 또 돈도 잃기 때문에 돈을 그쵸. 많이 벌고 싶지는 않고 네네. 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재미있고 그죠. 또 편안한 그런 운전을 카라이프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소한 이런 즐거움 또는 기능을 저희는 좀 선물로 드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요 기어봉은 모든 차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99% 모든 차가 다 가능하고요. 네네. 문제는 가능한데 그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샵의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쉐보레를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집은 아마 저희 DMT 본사뿐이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난다 긴다 하더라도 뭐 그냥 현대기아가 제일 뭐 만만한 우리 뭐 홍어 먹는 그 만만한 홍어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제 삼성차, 쉐보레, 뭐 쌍용 모든 거를 다 섭렵을 해야만이 진정 그 샵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보면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힘든 차는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차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여기에서 말리부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꼭 어디 샵에서 네이버 검색해서 에크스 기아봉 무슨 기아봉 전화 딱 해서 가격 얼마예요? 얼만데요? 그러면 차가 뭐예요? 쉐보레 말리부인데요. 뚜꾸닥 바로 샷다 바로 해서 물어물어 찾아오는 게 저희 찾아옵니다. 그래서 쉐보레라고 어렵진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뭐 독학을 하든가 아니면 또 기술 정보를 이렇게 물어보든가 했을 때는 저희는 충분히 가르쳐 드릴 용의가 있고 그 대신에 편안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 뭐 예전에도 삼국지도 있지 않습니까? 삼고초려는 못해도 이고초려는 해야지. 그래야만이 어떠한 배움에 대한 성의가 있어야만이 저희가 성의를 보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를 또 이렇게 가르친다기보다 공유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저희는 우려하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 물론 그 다이용으로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 오픈시켜놨고 설치법 매뉴얼 다 올려놨습니다. 문제는 다이는 스스로가 하는 게 다이예요. 직접 만드는 그 죽을지언정 다이할지언정 다이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인데 그 가격하고 우리가 올리는 그 공임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공임, 옵션에 따른 공임 이런 것을 일부 샵에서는 정상가 공임이 만약 15만 원이다 했을 때 나는 싸구리 인생이야. 나는 8만만 먹어도 난 충분해. 하는 마음으로 싸게 가격을 내려서 설치를 하는 샵이 있어요. 있으면 문제는 소비자는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소비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정당한 기술과 정당한 노력이 들어갔으면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그게 정상인 것인데 그래야 나중에 뭐 보상을 받을 때도 그렇죠. 일하는 거를 좀 뺏어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남들이 20원 할 때 난 15원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남들이 모르겠지 뭐 판매자 모르겠지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공개된 마당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뭐 카톡 보내고 뭐 물어보게 되면 뭐 얼마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협찬 가격입니다. 뭐 35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오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라든가 한 28만 원인데요. 이렇게 답변이 들어오는데 그런 샵은 저희가 물건 공급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있겠죠. DM텍에서 물건 안 줘? 그럼 소비자가 사면 되지? 소비자 보고 사오세요. 내가 고객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도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그렇게까지 이제 싸게 해서 자기의 그 이득을 챙기려 하면은 저는 소비자한테 판매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멍드느냐? 소비자가 멍들 수밖에 없는 게 직접 사가지고 다이를 해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왜냐? 판매자가 안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DMT 제작품 많이 벌었나 봐. 물건 안 팔아도 저렇게 뭐 띵띵거리네 라고 막 얘기하겠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안 벌어도 그만이에요. 못 벌어도 그만인데 한 가지 기본 룰은 다 같이 업자든 소비자든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저희 뜻이지 또 바람이고 내가 몇 개를 더 팔아서 얼마 더 남기고 또 한 가지는 샵에 나가는 뭐
기어봉이 20만 원이다. 네네. 소비자도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가가지고 10만 원 공임 주고서 30에 다는 거하고 네. 샵에서 35만 원 다는 거하고 네. 당연히 5만 원 차이 나겠죠. 네네. 그러면 나는 뭔 상관 있어? 내 거만 팔면 되지. 얘한테 팔아도 이 친구한테 팔아도 20, 저 친구한테 팔아도 20, 많이만 팔으면 난 장땡이야. 라고 손 놓고 있으면은 네.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욕 먹는 건 사장님 혼자 다 먹는 거죠. 그러한 망가지는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판매자뿐이 없습니다. 네네. 결국은 소비자 직판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 업체한테 제 물건이 들어가는 공급 라인을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지금 만약 전국에 만약에 이 기어봉 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뭐 지금 올뉴 기어봉은 지금 사장님께서 독자 개발하신 모델이니까 요런 모델을 보셨다면은 이 모든 제품이 다 사장님 가게를 통해서 나갔어요. 전국으로 다 이제 전국에 있는 튜닝샵에서 이 제품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사장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튜닝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일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업체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싸게 이제 공인비를 낮춰가지고 한다는 경우가 발생이 또 될 수도 있었고요.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사례가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 책임들이 다 이쪽으로 향해 갖고 오는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곤란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정당한 기술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장님은 여기가 지금 본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장님이 이거 주인이거든요. 직접 만드시고 개발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좀 비싸다, 난 딴 데 가서 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이제 손해 보는 경우, 그쪽에서 만약에 전기 계통이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염려가 돼갖고 하신 말씀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질서 거래를 상거래를 유지했으면 좋겠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좀 정상적인 루트로서 이제 제품을 구입을 하시고 다이를 하든가 샵에 또 가까운 샵에서 공임을 정당한 공임을 드리고 작업을 마치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게요. 1년 만에 봤는데 살 많이 찌신 것 같네. 직장이 풀렸나봐요. 그래. 빡기 들어갑니다. 도라 풀릴 거예요. 네. 풀렸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업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리겠습니다.